네, 오늘 금요일 잠시 여행을 떠나는 시간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9개 서원이 14번째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됐습니다. 권기봉 역사여행가가 오늘 이곳 가운데 한 곳을 소개를 해준다고 하는데요.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보니까 전라북도 정읍에 있는 네. 무성서원이라는 곳이에요. 네. 보니까 이곳이 좀 특별해서 그 선정을 한 이유가 있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네. 보통 서원하면 이제 고고한 선비들이 생각이 나는데 네. 이게 참 현재에도 의미가 있는 게 이곳은 많은 사람들에게 네. 다 열려 있는 곳이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입지부터도 사실은 상당히 남다른데요. 네. 일반적으로 서원이라고 하면 좀 경치 좋은 곳에 정자처럼 앉아 있는 곳이 그렇죠. 대부분입니다만 이 무성서원은 마을의 거의 한 복판에 자리를 하고 있어요. 마을 한가운데 있는 서원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신분과 뭐 계급을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열려 있던 그 학문의 기회를 또 동등하게 제공했던 그런 서원인데요. 지역민 결집의 중심이 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요. 예컨대 1904년 5년에 그 러일 전쟁이 끝나자마자 일본이 조선의 외교권을 박탈하는 이른바 을사조약, 현재는 이제 강제적이었다 해서 강제할 늑자를 써서 을사늑약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사건이 벌어졌을 때 전국적으로 이 항의하는 의거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때 1906년에서 네. 6년에 그 정읍에서 병호 창의가 시작이 되는데요. 바로 면함 최익현 그리고 둔원 임병찬 선생이 주도했던 호남 최초의 항일 의거 운동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중요한 거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또 무성 서원이기도 했고요. 의병운동의 거점 가운데 또 하나가 된 곳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마을 이렇게 주민과 또 사회 지도층의 네. 또 이 소통과 공감의 현장이기도 했었고. 그래서 뭐 이곳의 건물 그 높이도 다 똑같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네, 아마 맞습니다. 그 한 맥락이지 않을까 네. 싶은데. 그러면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그 뜻이 받아들여져서 이렇게 살아남은 거는 좀 하늘이 도와준 건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아주 독특한 경우인데요. 이 네. 조선 초에는 이제 조금씩 이제 이 서원들이 생겨나다가 조선 말기 가서는 한 600곳이 넘었지만 흥선 대원군이 당시 이제 서원을 철폐할 때도 49개 중에 한 곳으로 남아서 지금까지 남아 있게 된 곳이에요. 가 보시면 풍수지리적으로도 아주 좀 독특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네. 주산인 칠보산과 칠보천 그리고 동진강이 만나는 곳에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산이 멈춰 기가 모인 자리에 이제 있는 아주 독특한 그런 기가 아주 모인 듯한 느낌을 받는다고들 하는데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고즈넉한 서원의 모습을 가장 잘 여실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네. 혹자는 그래서 이 무성서원을 가면 고고하게 공부하는 어떤 선비의 자태를 닮았다라고 또 평가하는 분들도 있죠. 네. 네. 그리고 이 무성서원 있는 전북 정읍에 네. 이것도 역시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가 됐습니다. 네. 조선 왕조실록이 네. 그 내장산 용굴에 보관이 지금 돼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당시의 이 조선왕조 실록은 수도인 한성을 비롯해서 뭐 충주, 전주 그리고 성주에 각각 보관돼 있었는데 16세기 말에 임진왜란이 벌어지면서 전주 사고만 남고 나머지는 다 모두 불타게 됩니다. 네.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 전주 사고에 있던 것을 정읍에 이제 백성들이 64상자로 나눠 담아서 이 60km 정도 떨어진 내장산에 내장산으로 있는 옮겨서. 용굴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도 조선왕조실록을 이제 볼 수가 있게 된 건데요. 용굴을 가보시면 저렇게 30명에서 한 40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규모고요. 네. 너비는 대략 한 8.5m 그리고 길이가 8m 또 높이는 한 2에서 2.5m 정도 되는데요. 내장산 용굴까지 가는 등산로가 조성돼 있기 때문에 올라가 보시면 뭐 풍경도 즐기실 수가 있고 또 역사의 숨결도 함께 만끽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보니까 시원한 느낌도 들고요. 네. 내장산 얘기하셨으니까 네. 내장산은 뭐 워낙에 그 가을에 단풍이 유명하잖아요. 네. 근데 여름에 가도 또 단풍을 볼만하다고요. 네, 붉은 단풍만이 아니라 이제 내장산의 초록색 단풍도 아주 일품이에요. 네. 실제로 가보시면요, 이 내장산의 한자어 자체도 안내자에 이제 감출 장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첩첩산중으로 둘러싸여 있다라는 이제 그런 곳인데 그렇다 보니까 그늘이 아주 잘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무더운 여름에 그래서. 가셔도 상대적으로 좀 시원한 느낌을 좀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또 관찰로 이 산책 코스도 잘 개발이 되어 있는데요. 짧게는 뭐 1시간 코스에서부터 길게는 내장산 둘레의 능선을 따라서 걷는 대여섯 시간 코스까지 여럿 개발되어 있으니까 한 번쯤 가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초록색 단풍이 네. 보니까 시원하게 느껴지네요. 네, 숲이 그 어느 산보다도 잘 발달되어 있는 그런 산이 내장산이에요. 네. 그리고 또 정읍하면은 네. 동학 농민혁명이 또 시작된 곳이 이곳이죠?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혁명이라고 부르지만 당시는 동학난이라고 했었는데요. 그만큼 네. 반제 반봉건, 즉 제국주의 반대와 봉건주의 타파를 내걸다 보니까 왕실에서는 상당히 좋아할 리가 없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상당히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 결국 벌어지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그 당시 구한말 하면은 이제 매간매직이 아주 성행했던 시기예요. 이때 상대적으로 가장 관집값이 높았던 곳이 보통 이 전라도 지역으로 일컬어집니다. 왜냐하면 쌀 소출량이 많았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이 관리들이 그러면은 자원봉사를 하려고 관직을 사서 들어간 거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시차말로 더 많은 것을 뽑아내기 위해서 수탈은 더 가혹해지고 결국 일어난 것이 이제 동학인 겁니다. 이 동학을 시작하기로 이제 거사를 계획한 그 사발 통문 작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 곳이죠. 그게 바로 정읍시 고부면 신중리 일대인데요. 지금 가보시면 동학혁명 모의탑이 세워져 있고 거기서 멀지 않은 곳에 동학혁명 기념관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는 그동안 그 정읍에 계신 분들에겐 죄송한 말씀이지만 네. 정읍하면 그 내장산 단풍 네, 네. 딱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이번에 이렇게 유네스코에 오른 그 무성서원도 그렇고요. 네, 네. 역사적인 곳들이 곳곳에 남아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이 동학 같은 경우는 한 번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우리가 동학하면 다 옛날 얘기, 지나간 것으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동학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인권운동의 효시와 같은 역할을 했던 그런 사건이었었어요. 이들이 주장한 게 인내천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곧 하늘이다. 이때 사람은 사실은 나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거든요. 나는 몸기자나 나 오자가 있고요. 사람인자는 타인 혹은 공동체입니다. 즉 타인을 공동체를 하늘처럼 섬긴다면 네. 어찌 그런 수탈이 가당키나 하느냐 하면서 일어난 것이 동학인데 이 동학은 나중에 독립운동으로 이어지고 또 해방 이후에는 남북 통일운동, 민주화운동, 노동운동으로 이어지면서 우리 사회 민주주의와 인권을 앞당기는 그 마중물 역할을 했던 게 이 동학혁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동학혁명 모의탑 그리고 기념관에 가 보신다면 아마 좀 가슴이 뭉클해지시지 않을까 싶어요. 권기봉 역사여행가와 지금 역사여행을 몇 주째 하고 있는데 네. 보니까 항상 이 역사여행을 해서 곳곳을 보면 네. 그 현재와 항상 맞닿아 있는 부분이 늘 있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네, 역사라고 하면 보통 다 지나간 얘기라고 하지만 실제로 역사를 통해서 오늘의 선택에 우리는 많은 교훈과 또 이 선택지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역사는 지극히 현재적이면서 동시에 오늘의 선택은 내일을 규정하다 보니까 지극히 또 미래적이기도 한 게 역사가 아닐까 싶어요. 잠시 어려운 얘기 했다가 네. 음식 얘기로도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네. 정읍 전라도잖아요. 네, 맞습니다. 전라도 하면 또 음식이 유명하고 워낙 네, 맞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뭐 내장산 쪽에서 그 일대에서 나는 이제 산채도 유명하지만 또 서쪽으로 조금만 가면 뭐 곰소항을 비롯해서 변산반도가 있어요. 네. 즉 바다에서 나는 다양한 식재료가 풍부한데요. 실제로 이곳에 가시면 뭐 간장, 게장이나 굴밥 하는 식당들이 많고 사진처럼 이제 귀리 같은 경우도 아주 중요한 저게 정읍의 귀리인가요? 식재료입니다. 지금 저거는요? 저거는 이제 그 떡갈비인데요. 귀리를 넣어서 만든 떡갈비입니다. 이건 간장게장이고요. 이 귀리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귀리 가운데 한 70% 정도가 다 정읍시 일대에서 나와요. 귀리 70%가 정읍에서 나와요? 네네. 쌀보다는 조금 길고 통통한 편인데 뭐 다르게 드시지 않고 그냥 밥할 때 같이 넣어서 드셔도 이게 톡톡 씹히는 그 식감이 아주 일품이고요. 또 식감만 좋으냐? 이 성분적으로도 쌀에 비해서 이제 단백질 함량이 많고 요즘 많이 드시잖아요. 맞습니다. 귀리. 또 당질은 좀 적은 편이에요. 네. 그래서 건강식품으로 현재 좀 알려져 있죠. 또 다른 식재료 중에는 양하도 아주 좋은 정읍시의 네. 유명한 식재료인데 양하는 좀 생소하실 수가 있지만 좀 독특한 향이 나는 그런 식재료예요. 그래서 고기에 좀 누린내를 잡아주는 것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먹거리까지 오늘은 전라북도 정읍을 좀 여행을 해봤습니다. 권기봉 역사여행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